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주요 골자로 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다음 주에 예정된 가운데 국회 공청회가 모레 열리는데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시민사회 등이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보류됐던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재상정을 앞두고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불리하게 행사한 국가 폭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 여야 주요 인사들은 물론 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호소문과 함께 감사의 뜻을 담은 명패를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4.3 범국민위원회와 4.3 기념사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4.3 공동행동도 힘을 보탭니다. 내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고 모레 특별법 개정 촉구 선포식을 여는 등 국회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제주도민들의 한을 풀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온 힘을 합쳐서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감과 다른 시도의회 등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에 대해 화답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내 과대 학교에서도 전학년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개편안 발표에 따라 12일부터 900명 이상 초등학교 15곳과 700명 이상 중학교 9곳 등 초중고 과대학교 32곳에 대해 전학년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과 학교 여건 등에 따라 등교 수업 확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수능 시험일인 다음 달 3일 전 일주일 동안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올해 초 시범 운영됐던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이 관광업계의 우려 때문에 중단됐었는데요. 관광객이 회복되면서 탐방객이 늘고 등반로 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해지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탐방예약제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주변 도로에 차량들이 빽빽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가 좁은 데다 굽은 길이다 보니 이곳을 지나다니는 차량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를 하게 되면은 도로가 좁아지니까 다른 차들이 지날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보기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특히 가을 단풍철을 맞아 성판악 코스에만 하루에 2천여 명이나 되는 등반객이 몰려들면서 이 같은 불법 주정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월 시범 운영 12일 만에 중단했던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등반이 가능한 성판악 코스는 하루에 1,000명, 관음사 코스는 500명까지 인터넷으로 한 달 전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등반객은 핸드폰으로 받은 QR코드를 코스 출입구에 찍어야 올라갈 수 있고 예약을 한 번 부도내면 3개월, 2번은 1년 동안 탐방이 제한됩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코로나 시대 탐방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 탐방객 수용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판악 휴게소 주변 6km 구간은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갓길에는 차를 세울 수 없게 차선 규제봉을 설치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 근처에는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 등반객들이 이곳에 차를 세운 뒤 버스를 타고 한라산으로 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가파도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가 가파도를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한 카드 금융사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번 이슈 추적에서는 이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7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일부 사업 시설은 첫 허가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모슬포 남쪽 가파도의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2013년 시작된 가파도 프로젝트. 낡은 건물을 고쳐 숙박시설과 여객선 매표소 등 여행객 편의시설과 예술가 공간을 마련하고 농업 가공품을 개발해 판로를 확대하는 등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7년 동안 사업에 참여한 인원만 600명, 예산 1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가파도를 일본의 나오시마나 이누시마 같은 문화예술섬과는 또 격이 다른 이런 문화예술섬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가파도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가파도가 앞으로 굉장히 뜰 텐데요. 사업 추진 마지막 해, 섬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업이 시작되기 전 6만 명이던 탐방객은 지난해 20만 명으로 늘었고 해외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빈집을 고쳐 숙박시설로 만든 가파도 하우스. 섬 전체에 6동을 지었는데 편리한 시설과 빼어난 경관 등으로 비수기에도 예약이 꽉 찰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가파도 마을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으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숙박시설 허가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파도 하우스가 들어선 곳은 가파리 상동포구 부근 4동과 남쪽의 2동. 하지만 이곳은 모두 용도지구상 자연취락지구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숙박업 허가를 줄 수 없는 곳입니다. 애당초 시설 허가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곳이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자연취락 지구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당시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용도 허용하는 용도만 보고 아마 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가파도 터미널. 승객 대기시설과 매표소,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가 안 되는 곳인데 2017년 서귀포시는 영업신고 3시간 만에 수리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또 저희들도 서류도 신고 사항에 대한 서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검토 결과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 적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카드 금융사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세계적인 섬마을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추진한 가파도 프로젝트.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 절차부터 불법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보다 279억 원 늘어난 1조 2,34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에는 다목적 강당 증개축과 시설물 보수 관리 등에 6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240억 원, 감염병 예방 예산 153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29억 원을 관련법에 따라 법정 전입금으로 편성했지만 제주도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층 내부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층에 있던 집주인 47살 A씨가 손에 화상을 입고 건물에서 뛰어내렸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의 한 양어장에서 불이 나 1층 기계실 6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인근 주민 등의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소 발생기에서 시작된 불이 옆에 있던 비상발전기용 기름 탱크에서 새 나온 기름에 옮겨붙어 화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성을 가두고 폭행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감금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8살 강모 씨에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일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